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식 투자에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아주 차근차근 그리고 철저히 실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사고, 구조 조정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심지어 부실 기업의 가장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기업을 접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회사는 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가장 압축적으로 모여있는 문서, 기업의 맨 얼굴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기록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오늘 1강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재무제표가 왜 주식 투자에서 핵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가지 단단한 기둥으로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구조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치평가. 둘째, 위험평가. 셋째, 성장판단.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축이 명확하게 잡히면 투자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기준이 생기면 불필요한 흔들림이 줄어들고 남의 말에 덜 휘둘리게 되죠. 이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하나씩 아주 쉽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가치평가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회사를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시장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온갖 뉴스가 떠들고 정체 모를 테마가 돌고 차트는 위아래로 출렁이고 여기저기서 추천 종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음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 이익이 반짝하고 사라질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성격인지, 또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본과 자산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비싼지 싼지 이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PR, PBR, EB 대비 이익.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공식 자체를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험 공부지 실전 투자가 아닙니다. 읽는 흐름, 즉 그 의미만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PER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 회사 1년 순이익의 몇 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는 숫자다. 아주 간단하죠. 10배라면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10년치 순이익을 모아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PBR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 회사가 그동안 사업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순자산, 즉 장부상 자기자본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인가를 보는 숫자다. 1배라면 장부상 가치와 똑같은 가격에 거래된다는 의미입니다. EB 대비 이익은 이렇게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이 회사를 빚까지 전부 떠안고 통째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만으로 몇 년이면 그 인수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의미를 말로 읽으십시오. 공식은 잠시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이해 방식이고 제가 현장에서 쓰는 실전 이해 방식입니다. 제가 실제로 기업을 인수할 때도 제일 먼저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게 재무제표였습니다. 차트는 그 다음이고 회사의 그럴듯한 스토리는 맨 나중입니다. 숫자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매일같이 흔들리지만 기업의 진짜 구조와 체력은 숫자에 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둥, 위험평가입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와, 이 회사 실적 정말 좋다. 대박 뉴스가 떴다. 해외에서 엄청난 규모의 수주 공시를 냈다. 지난 분기 대비 이익이 급증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주가가 반토막, 심하면 그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위험 신호는 이미 재무제표 안에 조용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신호들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회사 통장에 현금이 안 는다.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낮다고 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창고에 팔리지 않은 재고가 계속 쌓인다.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현금이 아니라 외상, 즉 받아야 할 돈만 폭증한다. 또 회사가 버는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 빚, 즉 차입금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이걸 말로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물건을 팔았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정작 현금이 회사로 안 들어오고 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장사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없다. 이거 현장에서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채권 회수 실무를 할 때 가장 많이 본 부실 기업의 유형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멀쩡하게 흑자인데 통장 이익 숫자만 보고 환호하면 안 됩니다. 그 이익이 진짜 현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2번, 3번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채 구조입니다. 부채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확장하려면 당연히 빚을 활용해야죠.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부채가 위험한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많은 빚의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걸 이익 대비 이자 비용, 이익 대비 총부채, 현금 대비 차입금 같은 지표들의 흐름으로 말로 풀어서 읽으면 됩니다. 공식이 아니라 상환 가능성의 이야기로 읽어야 진짜 위험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성장 판단입니다. 투자는 한번 반짝하고 잘 나온 숫자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에 앞으로도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스템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최소 3년, 가능하면 5년, 더 좋으면 10년치를 쭉 펼쳐놓고 봅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래프처럼 그리는 겁니다. 매출이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가는지 아니면 위아래로 출렁이다 결국 제자리인지, 영업이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이 심해져서 계속 압박받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투자 결과가 정말 매출과 이익 증가로 돌아오고 있는지.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현금 흐름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것도 아주 쉽게 말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열심히 벌어들인 현금에서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 등 미래를 위한 필수 지출을 빼고 나서 진짜로 회사 금고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남는 현금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게 꾸준히 플러스인 회사는 체력이 아주 튼튼한 회사입니다. 반대로 계속 마이너스라면 겉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항상 자금 압박 위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설비 투자, 즉 KPEX라는 항목도 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 회사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씨앗을 심고 있는가, 돈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한 줄을 더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쓴 돈이 나중에 더 큰 이익이라는 열매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투자 그리고 그 결과인 매출. 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 재무제표의 장기적인 추이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장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재무제표가 정말 복잡하고 외계어처럼 보입니다. 용어도 낯설고 표는 왜 이렇게 많은지, 글씨가 깨알 같은 주석은 또 뭔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딱 2가지, 읽는 순서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말로 풀어 읽는 방식만 제대로 익히면 갑자기 급격하게 쉬워집니다. 숫자를 이야기로 바꾸십시오. 딱딱한 공식을 살아있는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그 순간부터 재무제표는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니라 기업의 스토리를 읽어내는 해석 과목이 됩니다. 시장의 대부분 참가자는 가격만 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차트를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돈을 버는 사람은 기업의 재무 흐름을 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결국 엄청난 수익률 차이로 벌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주식 투자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운동선수의 기초 체력과 같습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를 따져보는 가치평가의 출발점이고 예상치 못한 폭락을 막아주는 위험 차단의 경보장치이며 이 회사의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장 지속성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재무제표를 복잡한 숫자 덩어리가 아니라 귀에 쏙쏙 들리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구조로 만드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풀어갈 겁니다.
오늘 1강은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재무제표라는 세계의 전체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제표의 여러 종류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가장 효율적인지 실전 우선순위부터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지만 뼈대를 잡고 구조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투자의 기초 체력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